지금 한국에서 비트겟이 막히는 흐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접속이 아니라 탈출이 됩니다. 자산이 안에 갇히기 전에 다른 거래소로 빨리 옮겨두셔야 합니다. 특히 1월 28일부터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끊기면 다음은 접속 제한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는 분위기라면 오늘 되는 화면이 내일도 열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늦게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지금은 빨리 옮기는 쪽이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비트겟이 FIU,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정식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으로 지목됩니다. 미신고라는 딱지가 붙으면 제재가 속도를 냅니다. 여기에 구글 정책이 얹혔습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결정을 잡았다는 흐름입니다. 설치와 업데이트 길목부터 막히면 사용은 더 불안해집니다. 또 하나는 세금 분위기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과세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어렵겠죠. 그래서 당국이 칼을 빼들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기존 이용자는 이미 앱이 깔려 있으니 안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는 순간부터 보안 패치도 멈추고 기능도 깨지고 결국 접속 차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응은 출금이 가장 깔끔합니다. 비트겟 안에 두는 게 아니라 개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옮겨서 플랫폼 리스크를 떼어내는 겁니다. 앞으로 더 세게 막히기 전에 자산을 밖으로 꺼내 두셔야 합니다. 출금할 때는 속도보다 정확도가 먼저입니다. 주소를 복사해 붙여넣고 앞뒤 몇 글자를 다시 눈으로 확인합니다. 네트워크도 받는 쪽과 보내는 쪽을 꼭 맞추셔야 합니다. 처음엔 소액 테스트로 한번 확인한 뒤 본 금액을 옮기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신규 이용자는 더 막막해집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가 어려워지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으니 시작 문턱이 확 올라갑니다. 지금 이슈가 기존 이용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앱을 지웠다가 VPN으로 우회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보안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함께 떠안을 수 있어 편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회보다 이동 쪽을 선택합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도 하나의 길은 됩니다. 하지만 국내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 수수료도 체감이 크며 추후 세금까지 얹히면 단타에선 비용이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는 비추천 흐름이 강합니다. 이번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많이 가입해 이동하는 거래소들을 제가 5곳으로 묶어 비교해 두었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레버리지 200배가 가능하고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이 되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가입하면 $100 혜택이 붙는 곳도 포함해서 핵심만 뽑아 정리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5거래소 정보를 모아뒀으니 이동이 급한 분들은 거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 단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물은 방향만 맞히는 게 아니라 진입과 탈출의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같은 방향이어도 들어가는 위치가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물에서 먼저 잡아야 할 개념이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수익을 키우는 도구이지만 손실도 같은 속도로 키웁니다. 교차와 격리 같은 마진 방식까지 이해하지 못하면 청산이라는 벽에 너무 빨리 부딪힙니다. 그래서 단타는 관리가 기본값입니다.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패배가 끝이 아니라 다음 기회 비용이 됩니다. 손익비까지 생각해두면 몇 번 틀려도 계좌가 살아남습니다. 이제 롱과 숏을 간단히 잡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하고 진입하는 방향, 상승에 베팅하는 매수 쪽입니다. 선물에서는 이 롱이 빠르게 수익이 되기도 하지만 빠르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 쪽이고 선물에서는 상승장만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방향을 착각하면 손실도 빨라집니다. 롱이든 숏이든 출발점은 추세입니다. 추세는 차트의 발자국이고 고점과 저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만 봐도 시장의 걸음걸이가 보입니다. 진입은 그 걸음걸이에 올라타는 기술입니다. 롱이 유리해지는 첫 신호는 강한 상승 추세입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면 시장이 위로 계단을 쌓는 중이라 롱 쪽 확률이 커집니다. 급등을 쫓기보다 눌림 이후 반등을 노리면 피로가 줄어듭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자주 쓰는 힌트가 골든 크로스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흐름이 위로 돌아섰다는 느낌이 잡히면 롱의 근거가 한 겹 쌓입니다. 거래량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신호로 읽힙니다. 따라붙는 돈이 늘면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져서 롱 진입 근거가 됩니다. 뉴스도 타이밍을 바꿉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재료는 가격을 위로 밀어붙이는 촉매가 되곤 합니다. 차트가 받쳐주는 구간에서 이런 뉴스가 겹치면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 신호를 보겠습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기울고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구조가 보이면 시장은 아래로 계단을 내려가는 중일 수 있어 숏이 유리해집니다. 반등이 나와도 고점이 더 낮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적 분석의 반대 신호가 데드크로스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큰 흐름이 아래로 기울면 숏은 더 편해지고 롱은 더 까다로워집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상승은 위험 신호가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힘없는 반등 뒤에 다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니 숏 진입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이슈는 공포를 키워서 하락의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숏이 유리해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조지표를 더하면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RSI, 맥디, 볼린저 밴드는 과열, 추세, 변동성을 다른 각도로 보여줍니다. 지표는 정답이 아니라 근거를 늘려주는 도구라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근거가 생기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격은 고점을 높이는데 RSI가 못 따라오면 힘이 약해지는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맥디는 추세의 힘을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신호선과의 교차만 보지 말고 히스토그램이 커지는지 줄어드는지도 같이 보시면 추세가 막 시작됐는지 힘이 꺾이는지 감이 잡힙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의 울타리입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에너지가 모이는 구간일 수 있고 밴드를 강하게 뚫고 나가면 급등락이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단타는 이런 터지는 순간을 계획된 자리에서 맞이하려는 하시라는 게.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수록 확률이 올라갑니다.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겹칠수록 근거가 단단해집니다. 근거가 많을수록 손절도 빨라지고 손이 덜 떨립니다. 지표 하나만 믿고 뛰어드는 매매는 피로만 남습니다. 손절과 익절은 가격보다 구간으로 잡는 게 편합니다. 지지선이 깨지면 정리하고 저항선에 닿으면 일부라도 챙기는 식으로 차트가 의미를 갖는 지점에 기준을 세우면 감정이 덜 끼어듭니다. 단타는 감정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주문 방식도 매매 결과를 바꿉니다. 시장가는 빠르지만 미끄러짐이 생길 수 있고 지정가는 느릴 수 있어도 계획한 가격을 지키기 좋습니다. 수수료도 메이커와 테이커 구조에 따라 차이가 나니 단타일수록 비용을 의식해야 합니다. 단타라도 큰 프레임을 먼저 봐야 합니다. 1시간이나 4시간 차트에서 방향이 위면 5분 차트에서도 롱이 더 편해지고 방향이 아래면 숏이 더 편해집니다. 큰 물길을 거슬러 노를 젓는 순간 체력이 먼저 빠집니다. 지지와 저항도 한 프레임만 보면 얇습니다. 위 차트에서 여러 번 찍힌 가격대는 아래 차트에서도 강한 벽이 됩니다. 그 벽 근처에서는 진입을 더 신중하게 하고 손절은 더 빠르게 가져가는 게 정교합니다. 캔들이 흔들리는 중간에 뛰어들면 내가 사고 파는 가격이 내 의도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타일수록 확인하고 들어가는 한 박자가 중요합니다. 마감이 확인되는 순간에 근거가 더 선명해집니다. 손절은 머릿속에서만 하면 손이 늦습니다. 가능하면 스탑로스 주문을 걸어두면 감정이 개입할 틈이 줄어듭니다. 손절을 자동화하면
단타가 즉흥해서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익절도 한 번에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목표 구간에 닿을 때 일부를 먼저 챙기면 남은 포지션을 더 편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단타에서 편안함은 곧 판단력이고 판단력은 곧 수익입니다. 수익이 난 뒤에 바로 뒤집히는 장면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땐 트레일링 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따라가게 만들면 급반전에도 수익이 통째로 사라지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단타는 지키는 기술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매매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진입 근거, 손절 이유, 익절 위치를 적어두면 내가 어디서 흔들리는지 눈에 보입니다. 기록이 쌓이면 운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패턴이 남습니다. 피곤한 날, 화난 날, 급한 날에는 차트가 평소보다 더 크게 출렁여 보입니다. 그날의 단타는 시장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싸우는 게 됩니다. 컨디션이 흔들리면 매매도 흔들립니다. FOMO, 놓칠까봐 뛰어드는 매매는 대부분 가장 비싼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급등 캔들 하나에 마음이 붙잡히면 시장이 아니라 감정이 진입 버튼을 누릅니다. 단타는 놓쳐도 되는 자리와 꼭 잡아야 하는 자리를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횡보장은 단타에 덧칩니다. 위아래로 톱니처럼 흔들리면 롱도 숏도 손절만 연달아 맞기 쉽습니다. 추세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행동도 실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선물에는 펀딩비도 있습니다. 포지션을 오래 들고 가면 작은 비용이 계속 쌓일 수 있어 단타와 스윙의 운용이 달라집니다.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라면 이런 비용 구조도 같이 계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시 첫 이야기로 돌아가면 지금은 매매보다 이동이 먼저인 분들이 많습니다. 비트게 차단 이슈가 커진 만큼 자산을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겨두고 나서 단타를 설계하는 게 순서입니다. 단타가 무너지는 순간은 대부분 복구 본능에서 시작됩니다. 한번 손실이 나면 급해지고 그 급함이 진입 횟수와 레버리지를 폭발시킵니다. 시장을 이기려 들기보다 내 리듬을 지키는 쪽이 오래 갑니다. 레버리지 200배가 가능해도 항상 200배가 정답은 아닙니다. 레버리지는 엑셀 페달이라 노면이 미끄러울수록 더 조심해서 밟아야 합니다. 속도보다 생존이 먼저라는 감각이 있어야 단타가 장기전이 됩니다. 거래소를 옮겼다면 보안도 같이 옮기셔야 합니다. 비밀번호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서 이중인증 같은 보호장치를 켜두면 접속 환경이 흔들릴 때도 계정이 먼저 지켜집니다. 이런 기본기가 결국 수익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는 5거래소 비교 정보와 이동 기준을 정리해 두었고 선물 단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도 함께 묶어두었습니다. 오늘 배운 근거들을 그 자료와 같이 맞춰보면 진입 기준이 더 빨리 정리됩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롱과 숏을 잡는 기준을 더 선명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